안녕하세요. 키자인사이트 박서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폭등했던 주식시장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시장까지 최근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락세를 거듭하던 채권 시장이 최근에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채권 시장은 시중금리의 6개월을 선행해서 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 주목하면 좋을 만한 투자처, 채권, 그리고 채권형 ETF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김종현 매니저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타이가 아주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채권형 ETF 관련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질문 내용을 보니까 오늘 틀림없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채권이 국고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고채 관련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볼게요. 이 국고채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국고채를 비롯한 모든 채권은 시장금리에 연동돼서 가격이 변동됩니다. 특히 국내 국고채 ETF들은 3년에서 30년까지 짧지 않은 만기를 지니고 있어서 시장 수급보다 금리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 시장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예상 경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2022년 12월 현재와 같이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예상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에 가까워진 시기는 국고채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시장금리 역시 고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올 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매도 타이밍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난 2021년 초와 같이 장기간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시장이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국고채를 매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채권 가격 역시 금리 상승에 따라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시그널이 발생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겠죠.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걸 잘 알고 계시면 매도 타이밍을 아실 것 같고요. 물론 금리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렵긴 하지만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채권 그리고 채권형 ETF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채권 투자라고 하면 채권 한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와 다르게 채권형 ETF는 개별 채권을 모아서 하나의 ETF에 담아놓은 형태인 것이죠. ETF에 담긴 채권들은 일정한 시점마다 리밸런싱을 통해 보유 종목이 지속적으로 변경됩니다.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만기가 다가올수록 액면 금액의 가격이 수렴하고 가격 변동 시에 시장금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습니다. 그러나 채권형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잔존 만기가 일정 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죠. 따라서 개별 채권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므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여 매매 차익 없이 이자 수익만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채권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을 원한다면 채권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네, 개별 채권에 투자하면 만기까지 기다릴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없지만 또 이자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채권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ETF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투자 기간도 굉장히 많아요. 달라요. 3년, 10년, 30년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붙은 기간에 따라서 이자 면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채권 투자에 있어서 채권의 잔존 만기는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채권의 잔존 만기에 따라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채권형 ETF의 경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반 채권과 다르게 잔존 만기가 줄어들지 않고 일정 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채권의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금리가 변동할 때 채권의 가격도 크게 변동하며
채권의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특히 단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 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작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짧은 기간이 붙은 즉 듀레이션이 짧은 ETF에 투자하면 좋겠고요. 금리 하락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매매 차익을 노려 투자하고자 한다면 듀레이션이 긴 ETF에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듀레이션, 이제 투자 기간과 금리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금리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안전자산이다라고 일컬어지던 국고채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주 원인은 시장금리의 변동입니다. 2022년 하반기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과 달리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시장금리 역시 이를 반영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시장금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자체의 변동성이 높아졌고 높아진 시장금리에 채권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작은 이슈와 충격에도 시장금리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리 변동에 채권 가격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잔존만기가 긴 국고채 위주로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이전과 달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네,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과 폭이 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 컸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에는 꼭 또 붙는 게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채권형 ETF의 세금 제도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세금을 고려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국내에 상장된 ETF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바로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와 분배금 과세인데요. 세법상 주식이 아닌 펀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선 모든 ETF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세는 ETF 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5.4%입니다. 이에 더해 채권형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 ETF로서 매매 차익 과세가 면제되는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매도 시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가 함께 부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형 ETF는 분배금과 또 매도 시 매매 차익 모두 배당소득세 15.4% 과세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국고채에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질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종현 매니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